여러분, 한국 전쟁이 막 끝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잿더미만 남은 땅. 바로 그 위에서 대한민국은 첫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희망과 배신, 그리고 거대한 혁명이 교차했던 대한민국의 첫 10년. 그 격동의 시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3년 지긋지긋했던 전쟁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폐허뿐이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고요. 이 거대한 상처 위에서 국가는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를 대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던 정부는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그 희망적인 약속의 이면에는 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은요, 정말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도로를 깔고 항구를 복구하고 공장을 지으면서 나라를 재건하는 희망적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야당이나 언론을 힘으로 억누르고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한 온갖 부정과 정치 공작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권력을 지키려고 나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헌법까지 뜯어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한 발췌 개헌도 그렇고 심지어 수학의 반올림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통과시킨 이른바 4.4.5입 개헌까지. 이 두 번의 개헌은요, 결국 딱 하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속셈이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 눈에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미래는 보이지 않고 불평등은 심해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미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나라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고 말이죠. 몇 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온 불만과 의문은 이제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의 둑을 터트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1960년 봄 역사의 톱니바퀴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3월 15일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으로 가득 찬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특히 부산과 마산의 저항이 아주 거셌어요. 그런데 말이죠. 4월 11일에 이 분노에 기름을 붓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터집니다.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건 시위 중에 사라졌던 한 고등학생, 바로 김주열 군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정말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건 그의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모습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당시 정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버렸고 전 국민의 분노에 제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한 학생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대한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독재자를 건져해서 끌어내리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가 기억하는 그날이 옵니다. 바로 4월 19일. 사실 그 전날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민주주의의 불씨를 당겼고요. 바로 다음 날인 19일, 이 작은 불씨가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서 거리로 터져나온 거죠. 우리는 이 날을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시위가 아니었어요. 경찰이 총을 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저항 앞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무릎을 꿇고 하야를 선언하게 되죠. 바로 학생과 시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독재를 끝장낸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혁명의 성공이 곧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피 흘려 되찾은 민주주의는 안타깝게도 정말 짧았고요. 곧이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권력이 무대 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19 혁명 이후에 들어선 장면 정부는요, 사실 힘이 너무 약했어요. 여기저기서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됐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웠죠. 국민들은 빨리 뭔가 바뀌길 바랐는데, 정부가 그걸 해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결국 다른 세력이 그 틈을 파고들 기회를 주게 된 셈이죠. 결국 군부가 나선 겁니다. 이 혼란을 끝내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서울의 주요 시설을 장악하면서 4.19 혁명으로 겨우 세웠던 민주정부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군인들이 라디오를 발표한 첫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스로를 군사혁명위원회라고 부르면서 썩은 정치를 청소하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거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것에 대한 그들 나름의 변명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겨우 틔웠던 민주주의의 싹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다시 군사독재라는 긴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혼란은 멎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 대가로 시민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안정과 발전이라는 약속, 그 뒤에 우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